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어떤 여자의 눈동자에 푹 빠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폭풍 같은 순간이었죠. 저는 서울 강남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 피트니스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알려진 헬스장이에요. 3년차 트레이너로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 있는 편이죠.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다양한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가끔 저를 유혹하는 회원분들도 계셨지만 일과 사생활은 확실히 구분하는 편이라 딱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처음 보는 여자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이름은 민지, 나이는 28, 헬스는 처음이라며 쭈뼛쭈뼛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보통 키 크고 볼륨감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민지는 작고 귀여운 타입이었거든요. 키는 160cm도 안 되어 보였고 몸은 말랐지만 얼굴은 동그랗고 눈이 크고 입술이 도톰해서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천천히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상담을 마치고 회원권을 등록한 후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PT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저 새로운 회원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죠. PT가 시작되고 민지는 정말 헬스 초보답게 모든 동작을 어색해했어요.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자세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의외로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또 재밌네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며 민지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kg 아령도 버거워하던 그녀가 점점 무게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민지의 PT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 먹었어요? 단백질 섭취 잘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들이었지만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아, 어제 치킨 먹었어요. 안 된다면서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래도 가끔은 먹어야죠. 스트레스 쌓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안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최근에 이직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몸매도 관리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민지가 갑자기 PT가 끝난 후에 물었어요. 저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맛있는 곳을 알아서 감사의 의미로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솔직히 회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좋아요. 근데 제가 더 잘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그날 저녁 퇴근 후 강남역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서 만났어요. 평소 PT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민지는 살짝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헬스장에서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트레이닝복만 입은 모습만 봐서 그런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쪽도요. 트레이너님도 사복 입으니까 다르네요. 여기선 트레이너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재현이라고 불러도 돼요. 알았어요. 재현 씨.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대화는 더 편해졌어요. 민지의 회사 이야기, 제 헬스장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 살짝 취기가 오른 민지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요.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는 PT 시간 외에도 종종 만나게 됐어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어느새 우리 사이는 트레이너와 회원을 넘어선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지는 귀엽고 착했지만 제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은 키 크고 성숙한 여자였는데 민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죠. 어느 토요일 민지가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자취방이라고 했는데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늘 외식만 한다고 투덜거렸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친구로서 집밥 한 끼 먹자는 제안이었죠.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민지의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죠. 그리고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까지.
정성이 대단했죠. 와, 이거 다 직접 한 거예요? 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지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음식이 레스토랑급이었죠. 그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지야, 엄마 왔어. 민지도 저도 깜짝 놀랐죠. 민지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40대 중반은 넘어 보였지만 그 나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키는 170cm는 넘어 보였고 몸매도 날씬하면서 볼륨감이 있었어요. 얼굴은 민지와 많이 닮았지만 더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특히 눈빛이 사람을 빨아들일 것 같았어요. 어머, 손님이 있었네? 아, 네, 헬스장 트레이너예요.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재현이라고 합니다. 민지 PT를 맡고 있어요. 민지 엄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아, 그 유명하다는 트레이너님이시구나. 민지가 맨날 얘기하던데. 저는 민지 엄마 윤정이에요. 윤정 씨는 생각보다 너무 젊어 보여서 처음엔 언니인 줄 알았다고 하니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젊을 때 민지를 낳았대요. 이혼하고 혼자서 민지를 키웠다고 했죠. 저 때문에 식사가 방해됐네요. 그냥 제 방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같이 드세요. 음식 많아요. 민지가 엄마를 붙잡았고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윤정 씨가 분위기를 잘 풀어주더라고요. 워낙 사교성이 좋은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스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자꾸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간 사이 저와 윤정 씨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몸매도 변하고 있어요. 다 재현 씨 덕분이겠네요. 그러면서 윤정 씨가 제 팔 근육을 살짝 만지더라고요. 와, 진짜 단단하네요. 역시 트레이너는 달라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의 손길이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마치 의도적으로 저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 분명히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재현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 아직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이 대화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민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녀의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하지만 솔직히 윤정 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딱 그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저기, 제가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세요. 윤정 씨 목소리에는 뭔가 달콤한 유혹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고 위험한 상황은 일단락됐죠. 재현 씨, 벌써 가요? 네. 내일 아침에 회원 PT가 있어서. 민지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며 문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며 작은 입맞춤을 했죠. 윤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와요. 그래요. 다음에 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점점 정이 쌓이고 있었지만 윤정 씨에게 느낀 강렬한 끌림은 뭐였을까요? 그냥 제호였을까? 아니면 정말 저를 유혹하려던 걸까? 다음 날 PT 시간에 민지를 만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지도했지만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나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민지가 물었어요. 어제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 없을 때. 아, 그냥 운동 관련해서 물어보셨어요. 민지가 열심히 한다고. 진짜요? 엄마가 원래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혹시 이상한 질문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민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PT가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안녕하세요. 윤정이에요. 번호는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민지 운동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쨌든 민지의 엄마니까 상담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바에서 바로 그날 저녁 윤정 씨와 약속한 바에서 만났어요.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윤정 씨는 정말 아름다웠죠. 4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도 좋았고, 특히 그 눈빛,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자꾸 빠져들 것 같았어요. 어제는 민지 때문에 제대로 얘기 못했네요. 네,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상담은 핑계였어요. 윤정 씨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죠. 솔직히 말할게요. 재현 씨가 마음에 들어요. 어제 처음 봤을 때부터. 그건 좀 알아요. 민지랑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사귀는 사이예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 문제 없잖아요. 윤정 씨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전기처럼 흘렀죠. 재현 씨,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여자가 주는 매력이 따로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윤정 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호텔로 향했고 정말 미친 듯한 밤을 보냈죠. 윤정 씨는 정말 경험이 풍부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여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밤 이후로 저는 윤정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민지와는 계속 PT 시간에 만나야 했고 점점 그녀도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정 씨에 대한 끌림을 저항할 수 없었어요. 재현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건 어때요? 어느 날 PT가 끝나고 민지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눈빛이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었죠. 민지야, 나 요즘 좀 복잡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기다릴게요. 민지의 순수한 미소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제게 더 맞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엄마에게 중독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낮에는 민지와 PT를 하고 밤에는 윤정 씨와 몰래 만나는 이중생활을 했죠. 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특히 윤정 씨는 마치 저를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갔으니까요. 재현아, 오늘 밤에 시간 돼? 윤정 씨의 전화만 오면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가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울면서 PT실에 들어왔어요. 재현 씨, 사실 다 알아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랑 재현 씨 둘이 만나고 있다는 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엄마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도 보고 사진도 봤어요.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러셨어요? 재현 씨 정말 좋아했는데 민지는 흐느끼며 PT실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지가 우리 사이를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정 씨가 대답했어요. 알아요. 집에서 크게 싸웠어요. 어떡하죠? 재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요? 민지가 너한테 반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한테 끌릴 거라는 것도. 윤정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무슨 의미예요? 민지가 항상 널 좋아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일부러 만나러 간 거야. 어떤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고. 딸을 좋아한다면서 엄마한테 넘어오고. 윤정 씨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들렸죠. 게임은 끝났어, 재현 씨. 우리 딸 상처 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죠. 그리고 다음 날 헬스장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재현 씨,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 저는 헬스장에서 해고됐어요. 게다가 이 업계에선 소문이 빨라서 다른 헬스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죠. 민지도 윤정 씨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민지라는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걸 망쳐버렸죠. 요즘은 작은 동네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눈앞의 유혹보다 중요한 건 진심과 신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